이제 성능평가입니다. 어, 네. 약간 시간 압박에 쪼들리고 있는데, 네, 빠르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 여기서도 사실 설명할 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냥 데이터 성능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분류 문제에서 모든 정확도를 전부 다 성능을 정확도, 어큐러시 저 친구 하나로 다 평가를 해왔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불균형 데이터일 때는 정확도 하나만 갖고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싹 다 비정상으로만 찍는, 아니 싹 다 뭐 비환자로만 찍는 모델이 있어도 막 90%, 98% 이런 정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딱 얘만 가지고 90% 넘네 박수 짝짝짝 이렇게 모델 성능 평가를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 데이터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평가 지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학 통계학을 열심히 들었다면 어느 정도 들어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 어큐러시 패러독스 용어 뭐 모르셔도 되고요. 얘는 몰라도 되고 이러한 나머지 그 새롭게 모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치들을 우리가 평가 지표, 매트릭,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라고 부른다라는 용어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면에 계셨든 한 번 정도는 봤을 것 같고 뭔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뭔가를 열심히 외웠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PTSD가 계속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혼동행렬, 컴퓨전 매트릭스죠.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진분류 문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치면 어쨌든 예측은 둘 중 하나죠. 모델은 얘를 양성 또는 음성, 양성 또는 음성 둘 중 하나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정답이 뭔지도 딱 둘 중 하나겠죠. 그게 환자가 아니거나 환자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실제 세계에서의 정보가 무엇인지 vs 모델이 뭐라고 예측했는지 이 두 가지를 크로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2 곱하기 2 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혼동행렬,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물론 이제 다중분류인 경우에도 클래스 0번, 1번, 2번, 3번,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4 곱하기 4 막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표를 혼동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색칠을 어떻게 했냐면요. 실제 세계에서 얘가 양성인 경우에는 빨강으로 했고 음성인 경우에는 파랑으로 했습니다. 이건 쉽죠? 네. 그런데 이제 진짜로 그 예측이 맞는 경우에는 그걸 진하게 표시했고요. 틀린 예측을 내놓은 경우에는 연하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기억을 일단 규칙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용어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할 텐데 진양성, 진음성, 위양성, 위음성 이 용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딘가 모의고사 지문에 있거든요. 진단키트 지문 기억나시죠? 국어 비문학 어딘가에 있어요, 이거.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진 또는 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양성 또는 음성이 들어가죠. 얘네는 딱 그냥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붙는 양성, 음성은 얘 예측이 항상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양성으로 예측했으면 양성, 음성으로 예측했으면 음성인데 그게 실제와 맞으면 진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와 틀리면 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양성으로 예측했는데 맞으니까 진양성, 양성으로 예측했는데 틀리니까 위양성, 음성으로 예측했는데 맞으니까 진음성, 음성으로 예측했는데 틀리니까 위음성.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영어 표현도 똑같아요. 그냥 예측이 포지티브면 포지티브라고 쓰고요. 예측이 네거티브면 네거티브라고 쓰고, 그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 모의고사 풀 때는 저 진양성, 진음성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 뇌가 붕괴되는 기분을 겪으셨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 통계를 할 때는 PPTN, FN, FP, 저 용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냥 true 포지티브, true 네거티브, false 포지티브, false 네거티브. 요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느냐? 일단 시작은 요거죠. 우리 열심히 봤었던 어큐러시, 정확도. 얘는 그냥 전체 중에서 트루인 두 친구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어큐러시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죠. 그냥 모델이 내놓은 예측 중에서 맞는 게 몇 퍼센트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무난한 지표입니다. 뭐 아까 전에 제가 불균형한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많이 퇴색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정확도를 아예 쓰지 않는 논문, 아예 쓰지 않는 연구는 되게 적어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정확도. 가장 기본 잡고 있는 거. 그렇지만 불균형일 경우에는 얘 자체의 의미가 많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보조적인 지표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것들이 있냐? 용어가 진짜 헷갈릴 텐데 하나씩 들어봐요. 특이도. 네, 이것도 그 지문에 나와요. 특이도라는 애가 있는데 스페시피시티. 얘는 뭐냐면
실제 음성 데이터들 중에서 가로축 첫 번째 예죠. 그 중에서 얘가 음성이라고 얼마만큼을 잡아내었는가. 그러니까 네. 미양성 플러스 진음성 중에 진음성 요거죠. 네.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음성 클래스를 얼마나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잘 정확하게 잡아내는지 얘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특이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스페시피시티. 자,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친구들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밀도고요. 하나는 재현율이에요. 얘네는 뭐냐? 정밀도는 우리가 영어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양성이란 예측이 얼마나 정밀했는가를 따지는 지표예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얘 아까 전에는 이렇게였잖아요, 방향이. 실제 세 개의 음성 중에 얼마나 음성을 잘 잡아내는가 이거였다면 얘는 양성이라고 예측한 중에 진짜 양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이게 프리시전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FPP 플러스 TP분의 TP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양성이라고 내놓은 예측 자체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정밀했는가를 우리가 정밀도 프리시전이라는 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아까 이런 방향이 있었으면 이런 방향도 있겠죠. 얘를 우리가 이제 재현율, 리콜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이름이 붙었냐? 실제 세계에서 포지티브였던 것 중에 얘네가 얼마나 재현해냈는가라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리콜이죠. 실제 포지티브를 얘가 얼마나 콜백을 해냈는가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아까 요 방향, 특이도랑 되게 비슷한 지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만 포지티브 버전으로.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양성인 친구들 중에서 얼마나 양성을 민감하게 잘 잡아내는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민감하다라는 키워드 때문에 민감도, 센서티비티라고도 부릅니다. 둘은 같은 용어예요. 네. 그래서 얘 중에 얘, 민감, 특이도, 저도 헷갈리네요. 얘 중에 얘, 정밀도, 얘 중에 얘, 대연율, 전체 중에 얘가 어큐러시. 이렇게 기본 컨셉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를 언제 써먹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면서도 불균형할 때는 확실한 한계를 보여주는 친구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이도는 어쨌든 음성을 얼마나 민감하게 잘 잡아내는가 요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양성으로 잘못 판단했을 때 비용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네, 여기잖아요. 얘가 비용이 높은 경우에 이 지표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치료 처방 이런 거를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진짜로는 음성인데 이 사람이 아무 병이 없는 건데 이 사람한테 치료를 때려버리는 순간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네, 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이도라는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밀도도 똑같아요. 왜냐면 걔도 얘 중에 얘기 때문에 얘도 얘를 걸러내려고 하는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 프리시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위양성 케이스를 줄이는 게 중요할 때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약간 양성이라고 잘못 우겼을 때,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양성이라고 주장했을 때 리스크가 큰 경우에 이 두 가지 지표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재현율, 리콜을 보면 얘 중에 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걸러내고자 하는 메트릭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위음성, 그러니까 양성인 케이스를 실수로 놓쳐버렸을 때 리스크가 큰 경우, 이때가 이제 리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스크리닝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질병을 놓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재현율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불균형 같은 거는 물론이고 이제 모델의 목적, 그다음에 실제 활용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하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살짝만 얘기의 톤을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인공지능 모델은 뭐 지금까지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 알겠지만 그냥 0 또는 1로 분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양성 클래스의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그 다음에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결정 트리 같은 애들도 결론적으로 마지막 노드에서 예를 들어서 3대 1이다. 비율이. 양성이 3이고 음성이 1인 노드에 도착을 했다. 쭉쭉쭉 따라간 결과. 그럼 얘는 75%라고 75% 확률로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공지능 모델은 결론적으로는 확률을 계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계적으로 0.5%를 선으로 그었었거든요. 0.5%가 아니죠. 50%, 0.5를 항상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선으로 그었었는데 사실 이거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AI 모델이 정말 민감하게 확실할 때만 딱 양성이라고 예측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확률 경계를 90까지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90% 정도 이상의 확신을 정말 강하게 가졌을 때만 양성이라고 얘기해라. 반대로 정말 지역에서 1차 스크리닝 할 때 쓰고 싶으면 한 20%까지 내려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리포트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스레시홀드도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50%를 일관적으로 때렸지만 기본값이 5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스레시홀드가 만약에 높아지잖아요. 스레시홀드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양성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오른쪽 위에 미양성 케이스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실제로 양성인데 너무 기준이 높아가지고 놓친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반대로 위음성은 늘어납니다. 네, 스레시홀드가 올라갈수록 위양성은 낮아지고 위음성은 올라가요. 자, 반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대로 이쪽은 너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스레시홀드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러면 위음성 케이스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충분히 느슨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놓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위양성 케이스, 기준이 너무 느슨해서 문제 없는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런 케이스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은 무시한다 치더라도 항상 이 위양성과 위음성은 스레시홀드 값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숫자들이 변하니까 우리 방금 전까지 봤었던 어큐러시, 리콜, 프리시전, 스페시피시티 이런 지표들 다 이 스레시홀드 값에 영향을 받겠다라는 걸 알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50%라는 딱 한순간에서만 보여드린 거고 20%, 80%, 90% 바꿀수록 계속 이 값들은 변화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정밀도와 재현율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가 있냐? 아까 정밀도, 프리시전이라는 애는 뭐였냐면 얘 중에 얘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위양성 케이스를 디텍션하는 그런 지표였었죠. 제가 얼마나 적은지를. 그렇기 때문에 스레시홀드가 높아지면 여기 폴스 포지티브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리콜이 이렇게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폴스 포지티브가 그래서 리콜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스레시홀드가 낮아지면 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리콜도 올라가겠죠. 이런 관계성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스레시홀드가 높아진다. 아까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친구는 뭔가 반대로 설명한 것 같잖아요. 프리시전 얘기를 했죠, 제가.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가 지금 프리시전이잖아요. 그런데 프리시전이라는 게 예분의 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레시홀드가 높아질수록 얘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레시홀드가 높아질수록 프리시전 값도 높아집니다. 여기 분모에 있는 쓸데없는 위양성이 줄어드니까. 반대로 스레시홀드가 낮아질수록 쓸데없는 위양성이 늘어나니까 프리시전은 떨어지겠죠. 자, 반대로 리콜은 예분의 예였죠. 실제 양성의 비율. 실제 양성 중에서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엄격해질수록 그렇게 네, 여기 폴스 네거티브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레시홀드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리콜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성인 거를 놓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면으로 스레시홀드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여기 놓치는 케이스의 비율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콜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론은 뭐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레시홀드 값에 따라서 리콜과 프리시전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이런 상호 교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에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는 맞교환,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을 희생해야 되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리콜을 올리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콜을 올리고 싶다면 그냥 스레시홀드를 내려가면 돼요. 그냥 쫙쫙쫙 풀어주면 되는데 그런 프리시전이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프리시전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스레시홀드 확 올려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 대가로 리콜이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되게 딜레마죠. 만약에 문제 상황이 어느 한쪽에 딱 치우쳐 있다면 그냥 무조건 스레시홀드 확 낮춰가지고 스크리닝 해버리면 돼. 아니면 스레시홀드 확 올려가지고 정말 민감한 판단하면 돼.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사실 고민할 게 없죠. 그냥 한쪽 지표에다 몰빵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암이란 사실을 놓쳤을 때 비용도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반대로 이 사람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치료를 받게 했을 때도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왜냐하면 치료 자체가 되게 톡식하고 비싸니까. 그러면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와 재현율이 둘 다 중요해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을 제일 좋은 스레시홀드 값으로 찍어야 할까요?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해보다가
결론적으로 이 둘의 조합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 평균이 최대값이 되는 지점을 균형점으로 찾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합 평균 요거 원래 2가 여기 2분의 있어야 되죠? 네. 아무튼 플러스 분의 2배의 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네, 균형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F1 스코어라고 불러요. F1은 그 스포츠와 무관하고요. 원래 F 메저라고 하는 그런 통계학적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F 값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몇 대 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콜을 2배로 본다. 그럼 F2 스코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을 2배로 본다. 그럼 F0.5 스코어라고 하고요. 근데 F1이라는 건 둘을 1대1로 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냥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얘네 둘의 그래서 둘 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F1이라는 스코어를 쓴다. 사실 실제로 리콜이나 프리시전 중에 어느 하나만이 확실하게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안 중요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균형 데이터에서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성능을 함께 보기 위해서 이 F1 스코어라는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코드는 뭐 직접 써보는 걸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소개만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지금까지 그 이렇게 아까 전에 베스트 RF 만들었던 그냥 그 모델 그대로거든요. 여기다가 점 프레딕트 찍으면 그냥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1 또는 0으로 양성 또는 음성으로 분류를 다 했었죠. 근데 그 말고 프레딕트 프로바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저 프로바는 probability, 확률을 계산해라라는 함수거든요. 얘를 써주면 얘를 써가지고 엑스테스트 전체를 다 변환을 해주면 엑스테스트에 있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얘가 양성일 확률을 뭐 70%, 60%, 40% 이런 식으로 실수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플롯으로. 그래서 이제 걔에 대해서 0.5 이상이면 네, 양성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걸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위적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레딕트, 우리가 원하는 예측값을 만든 다음에 참고로 S타입 인트는 왜 하냐면 얘만 있으면 true or false로 나와요. 그걸 1 또는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수로 바꿔주는 저 함수를 붙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냥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사이킨런에. 그래가지고 얘를 불러와가지고 처음에 정답 데이터, y 테스트의 레이블이 다 붙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예측 데이터, y 프레딕트에 있겠죠. 얘 둘을 같이 넣어주면 딱 숫자 배열 형태로 쭉쭉쭉 이렇게 혼동 행렬을 그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아까처럼 이렇게 멋있게 그림 형태로 얻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또 컴퓨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얘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금 만드신 이 컴퓨터 매트릭스를 여기다 통째로 넘긴 다음에 이렇게 색깔만 지정해 주시고 플롯 쇼 하면 아까 제가 딱 보여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함수가 그려집니다. 딥러닝의 경우 딥러닝은 사실 프레딕트 함수가 이미 알아서 확률을 출력을 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만 프레딕트 프로바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프레딕트를 넣으면 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사이클런 기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이클론의 매트릭스 모듈에 들어가면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F1이 전부 다 함수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항상 정답 먼저 예측 그 다음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전부 정수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실제로 스레시홀드 제가 한번 쭉 옮기면서 그려봤는데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뭔지 보이시죠? 지금 빨강이 프리시전인데 스레시홀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죠. 반대로 파랑이 리콜인데 얘는 확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 둘의 균형점을 우리가 보라색 F1 스코어로 구한다. 그럼 대충 보면 대충 한 50 몇 퍼센트, 50보다 살짝 넘는 저 퍼센트에 우리가 원하는 그 균형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모델을 검증할 때도 우리 크로스 발리데이션 할 때도 지금까지 그 검증 세트에서 어큐러시 기준으로 항상 최적의 모델을 찾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도 이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리콜, 프리시전, F1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맞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제일 잘 나온 모델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심지어 딥러닝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딥러닝에선 최적의 모델을 이 기준으로 찾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딥러닝에선 무조건 최적의 모델을 손실함수만 기준으로 찾으니까. 손실함수를 항상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다만 우리 컴파일 할 때 매트릭스에다가 어큐러시 원래 써줬었잖아요. 저기다가 다른 거, 리콜, F1 스코어 이런 것들 넣으면 다른 지표들도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실 곡선처럼 그려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정말 찐찐막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봤었던 이런 지표들은 스레시홀드에 굉장히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통계학자들이 무슨 불만이 있냐? 스레시홀드를 각자 최적화를 해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고 어쨌든 스레시홀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구 중에 스레시홀드 값은 계속 변하는 건데 그거에 이렇게 지표들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아이디어, 저 스레시홀드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를 갖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역설적이에요, 되게. 스레시홀드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영향을 안 받고 싶기 때문에 스레시홀드를 쭉 움직이면서 아까 전에 이 지표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봤었죠? 얘네 둘을 좌표평면자 찍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레시홀드가 딱 그 0부터 1일 때까지 쭉 움직여보면서 리콜 컴마 프리시전을 이 위에다가 쭉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쭉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곡선을 기준으로도 한번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PRC라고 불러요. PRC 곡선. 프리시전 리콜 커브. 스레시홀드 값을 0부터 1까지 변화시켜 보면서 프리시전 컴마 리콜이라는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거예요. 이게 PRC죠. 자, 그래서 이 PRC 커브는 어떤 특성이 있냐?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을 좀 되새겨보자면 스레시홀드가 0인 경우에는 어차피 모든 데이터를 다 양성으로 판단하겠죠. 기준이 i의 바닥에 있는 거니까. 어디 있더라도 무조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리콜은 1점 빵이 나오고요. 프리시전은 전체 데이터 중에 실제로 양성 클래스 비율이랑 정확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네, 30%가 양성이었다. 어차피 얘 전체 다 양성으로 찍을 테니까 그냥 그 30% 그대로 프리시전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스레시홀드가 1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반대로 기준이 아주 높으니까 모든 클래스를 전부 다 음성으로 분류해버리겠죠. 그러면 리콜은 빵이 되고요. 프리시전은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스레시홀드가 0일 때 리콜 1, 프리시전 양성 클래스 비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가 1일 때 리콜 빵, 프리시전 1 이 둘 사이를 지나는 어떤 의미의 곡선이 되는 거예요. 형태는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점은 무조건 고정으로 지난다. 자, 그러면 좋은 모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직관적이죠. 프리시전과 리콜이 최대한 가치 높은 모델. 이게 좋겠죠. 리콜이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프리시전이 빠르게 희생당하는 이런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닐 거예요. 리콜이 조금 올라갈 때까지 프리시전이 되게 잘 버텨주는 이런 모델이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모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RC 곡선을 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 오른쪽 위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델의 성능을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스레시홀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의 곡선이 또 있는데요. ROC 커브, 좀 더 유명해요, 얘가. ROC 커브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아까는 이 X축과 Y축이 리콜과 프리시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진 양성률과 위 양성률, TPR과 FPR,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 얘네 둘로 정한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식은 뭐 이렇게 되고요. 실제 양성 중에 진양성 비율, 실제 음성 중에 위양성 비율,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관계가 아까 전에는 이렇게 프리시전이 올라가면 리콜이 떨어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두 수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올라가면 둘 다 떨어지고요. 스레시홀드가 내려가면 둘 다 올라가요. 네, 수치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FN, FP 비율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향 곡선을 그리겠죠. 두 개가 함께 움직이니까. 그런데 스레시홀드가 빵일 때는 얘가 1,1을 지나고요. 스레시홀드가 1일 때는 얘가 빵, 빵을 지나요. 진양성률, 위험성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를 잇는 어떤 의미의 곡선이 된다는 거죠. 뭐 직관적이죠? 진짜 양성 비율, 가짜 양성 비율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진짜 막 찍는 모델이 있다면 그럼 무슨 짓을 하게 되느냐? 그냥 얘를 직선으로 지나요. 무슨 말이냐면 막 찍으니까 진양성 하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위양성도 하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둘이 1대1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능이 찍는 것만도 못한 모델이 있으면 더 밑으로 나오겠죠. 진양성이 늘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위양성 케이스가 필요한 더 성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정말 좋은 모델이라면 진양성이 늘어나기 위해서 별로 위양성이 안 늘어나도 돼요. 이런 게 좋은 모델이겠죠. 그래서 성능이 높은 모델일수록 이 0,1, 요 지점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곡선은 각각 이렇게 막 찍었을 때 이런 곡선, 그 다음에 저 직선을 그리게 되면서 이렇게 각각 우상향 방향, 그 다음에 좌상향 방향, 여기에 곡선이 가까이 위치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없이 우리가 평가 지표를 판단할 때는 이 두 가지 곡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곡선의 모양만 보고 우리가 성능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되게 운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다 0,1, 0과 1 사이에 있는 지표들을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이 네모 박스의 영역은 언제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되게 운 좋은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모델일 때는 이 곡선이 이 네모 전체의 영역을 덮는 그런 구조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 곡선 밑의 면적을 우리가 어떤 성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표에서 AU, 아리아 언더입니다. 말 그대로 에리아 언더, 뭐뭐 밑에 있는 밑면적이라는 뜻이죠. 에리아 언더 어디냐? PRC 커브와 ROC 커브. 걔 둘 각각의 밑면적을 우리가 또 새로운 지표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둘 다 이제 1에 높일수록 점점 더 좋은 모델이고요. 가장 무작위로 찍는 모델이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AUPRC는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양성 클래스 비율 그대로 나오고요. 양성이 20%였다? 그럼 AUPRC도 20%가 이론값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막 찍으면 무조건 이렇게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네, 50%가 하한선은 아니죠. 더 나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찍는 모델. 그런데 네, 이론적인 경계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는 다 스레시홀드에 무관하게, 왜냐면 스레시홀드를 움직이면서 그린 거니까 스레시홀드와는 관련이 없겠죠. 스레시홀드와 무관하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얘를 그려보고 싶으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디스플레이 함수 써가지고 PRC, ROC 커브 둘 다 그려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매트릭스 안에 있는 함수 각각 쓰시면 이 AU, PRC, AU, ROC도 다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는 이런 슬라이드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리죠.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 그래서 뭐 그냥 빠르게 결론을 내리자면 정확도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이지만 불균형에 취약한 지표. 그래서 그 불균형이 심할 때는 특이도, 재현율, 정밀도 이런 지표들을 같이 본다. 특히 특이도와 정밀도는 둘 다 위양성이 위험한 경우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현율은 위음성이 위험한 경우에 쓴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을 때도 많기 때문에 얘네 둘을 조합 평균 낸 F1 스코어라는 새로운 지표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 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어쨌든 혼동 행렬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컴퓨전 매트릭스에. 그래서 스레시홀드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AUPRC, AURC 어떤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움직여가면서 그린 그 곡선의 밑면적 얘네로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AUPRC는 쟤는 정밀도와 재현율로 그린 곡선이잖아요. 불균형 데이터에서 정말 성능 평가할 때 유용하고요. AUROC는 네, 일반적인 경우에 항상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뭐 쓰라는 건데 결론 AUROC, 어큐러시 두 개는 항상 기본으로 무조건 제시하는 지표고요. 나머지는 모델 성능, 모델 데이터 특성이라던가 모델 목적 따라서 각각 선택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1번, 7번은 그냥 필수예요. 저 지표 두 개는.